안녕하세요. 아이미 성형외과 원장 최한명입니다. 성형외과 전문이고요. 네, 너무 입술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입술과 함께하면 참 좋은 시술 중에 하나인 턱끝 필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턱끝 필러란 무턱 필러라고도 불리는 필러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 턱의 모양을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과거에는 무턱 필러라고 해서 턱을 앞으로 내미는데, 즉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더 빼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, 요즘 같은 경우는 SNS나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에 본인 사진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샤프한 턱선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훨씬 샤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 턱 끝에 아래쪽에 필러가 들어가게 됐죠.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무턱 필러와 약간 개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전후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볼 라인부터 시작해서 턱 라인이 이어질 때 조금 더 샤프하게 떨어지면 좀 더 갸름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턱 끝 필러를 통해서 이렇게 갸름한 듯한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볼부터 시작해서 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한번 이 부분에서 꺾이게 되고요. 꺾인 다음에 아래에서 뭉툭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,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남성적인 느낌 또는 턱이 짧아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턱끝 필러를 통해서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길어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. 길어 보이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함께 입술 필러를 이렇게 같이 시행해서 얼굴 느낌을 훨씬 화사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입술 필러랑 턱끝 필러를 같이 시행했던 경우고요. 이렇게 약간 뭉툭한 느낌의 턱을 좀 더 샤프한 느낌, 입술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좀 더 세련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넓고 뭉툭한 느낌의 턱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. 이런 경우 보형물 재수술 또는 뼈를 재수술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필러로 간단하게 이렇게 샤프한 느낌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턱이 이렇게 볼 라인부터 해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. 이 라인에서 볼살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를 한번 쳐줬다가 이 부분에서 꺾이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은 심수포가 생기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서는 뼈와 피부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가깝기 때문에 살이 찌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안 찌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여기서 꺾였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이렇게 한번 튀어나온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얼굴이 둔탁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. 이럴 때는 소량의 필러를 이용해서 턱끝이 훨씬 샤프해진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얇은 입술과 짧은 턱끝으로 인해서 얼굴이 약간 넓어 보이는 느낌을 입술 필러와 턱끝 필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께 교정을 해준 케이스고요. 이 경우도 약간 딱딱해 보이는 얼굴 느낌, 그리고 턱이 짧은 느낌을 주는 것을 소량의 필러를 이용해서 훨씬 어려 보이고 애교 있는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고 짧은 턱 느낌을 훨씬 세련된 느낌으로, 마찬가지로 얇은 입술과 넓은 턱 느낌을 이렇게 턱끝 필러와 입술 필러를 이용해서 훨씬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서도 얇은 입술과 이렇게 넓은 턱끝이 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훨씬 인상이 좀 딱딱한 느낌 또는 입을 꽉 다물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도 입술과 턱끝을 함께 시행해서 또는 하나씩의 시술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훨씬 귀여운 느낌, 훨씬 밝은 느낌으로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.
오늘도 강의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다음에 좀 더 세련되게 영상을 계속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턱뼈 앞쪽에 이렇게 보형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더 돌출된 효과를 줄 수가 있었는데요. 문제는 뼈의 구조가 이렇다 보니 이 아래쪽으로 이제 보형물을 넣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. 바깥쪽에서 절개를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고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주는 데는 필요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보형물을 하셨던 분들도 필러로 쉽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턱 끝에는 턱끝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근육은 이렇게 아랫입술을 위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이렇게 아래쪽에 주입하다 보면 이 근육에 의해서 필러가 자꾸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들어가 있던 필러가 앞으로 쏠리면서 옆에서 봤을 때 마치 주걱턱처럼 앞으로 나와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가턱 보톡스라고 해서 이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보톡스를 같이 맞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래서 자가턱 보톡스와 턱끝 필러를 함께 시술한다면 이 모양을 더 잘 잡아줄 수 있고 지속 기간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턱끝 필러로 턱 끝의 라인을 잡았다면 나머지 라인은 슈링크라든지 실리프팅 등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정확한 것은 시술하실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신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V라인의 효과적인 턱끝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여전히 아직 버벅거리는 점 정말 죄송하며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